안녕하세요. 정치비행입니다. 지난 한 주는 사법부의 시간이라 불릴 만큼 주요한 법적 판결과 사건이 있었습니다. 곽상도 뇌물수수 사건, 이재명 대표의 세 번째 검찰 출석,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판결, 윤미향 의원 판결 등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사법부와 검찰의 부끄럽고 무능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국민 대다수의 공분을 사고 있는 곽상도의 50억 뇌물 무죄 판결은 검찰이 얼마나 시시하고 하찮은 조직인가를 스스로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법원의 판결 또한 비양심적이고 모렴치한 판결이 세상을 얼마나 더럽히는지를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대장동 50억 클럽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판결은 국민의 상식과 공정 위에 군림하는 추악한 법조 카르텔의 단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계속되는 검찰의 소환 조사는 이미 정적 제거용 정치 공작임이 명백해진 상태로 보입니다. 구속영장 청구로 방향을 잡은 검찰이 과연 어디까지 어떻게 사건을 끌고 갈지는 결국 대통령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온 국민이 버젓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런 수사를 하는 검찰이라면 그동안 얼마나 많은 무고하고 억울한 사람들이 생겨났을까요? 국민이 불행해지고 위험한 시간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볼까요? 재판부는 권오수 전 회장에게 집행유예를 내리고 실패한 주가 조작이라며 시장을 중대하게 교란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김건희에 대한 주가 조작 혐의와 관련해서는 소환 조사도 없는 기소 내용으로 판결을 했습니다. 권오수를 이 정도 선에서 처벌하면 김건희는 빠져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대통령실도 곧바로 김건희 여사는 큰 규모로 거래한 인물이지만 주가 조작을 알았는지 여부를 떠나 큰손 투자자일 뿐 공범이 아니라고 무죄를 선고한 것이라고 밝힙니다. 야당의 악의적인 주가 조작, 거짓 프레임이 부서졌다며 김건희가 마치 면죄부라도 받은 양 야당에 대한 공세까지 합니다. 이에 민주당 최강욱 의원은 SNS에서 윤석열을 향해 검찰총장 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수사하지 말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며 누가 더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있는지 결혼 전 일이라서 모른다고 발뺌하더니 이제는 대통령실을 동원해서 수사나 재판도 국민의힘 전당대회처럼 하려는 것인가 라며 윤석열을 겨냥한 비판을 했습니다. 수많은 보도와 숫자들이 복잡해 보이지만 김건희 주가 조작 혐의 내용은 무척 단순합니다. 1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작전에서 17억 원을 넣어 3억 7천만 원의 수익을 얻었고 번 돈을 포함한 18억 5천만 원을 다시 투자해 석 달 만에 6억 8천만 원을 또 번 것입니다. 이것이 변치 않는 사실관계이고 증거이며 물증입니다. 노골적인 김건희 봐주기에 불공정한 검찰의 잣대는 특검으로 바로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분명한 이유입니다. 이재명 대표 수사를 위해 60명의 수사검사를 동원해도 1원짜리 하나 찾아내지 못하는 검찰에게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국민의 대다수가 찬성하는 특검을 통해 진실을 가려야 할 것입니다. 윤미향 의원에 대한 검찰의 6가지 혐의에 대해 5가지에 대해서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나머지 하나 유죄 판결한 기부금 위반 사례는 개인 횡령을 입증하지도 못했는데 벌금 선고를 내려서 무리한 유죄 판결의 구색 맞추기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항소심을 통해 바로잡기를 바랍니다. 이 같은 사법부의 판결을 보면서 사법부가 대한민국 헌법 질서의 최후의 보루인지 불신의 마음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또한 윤 의원을 해명을 충분히 듣지도 않고 출당의 결정을 한 민주당도 정중한 사과를 해야 할 것입니다.
윤미향의 판결을 보며 그동안 윤 의원을 향해 있었던 온갖 음해와 모욕, 거짓 뉴스를 유포한 언론들은 무슨 말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닐까 합니다. 이에 대해 전우용 역사학자가 SNS에 올린 글이 있어 소개해드립니다. 2019년 1월 언론들은 손혜원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집중 제기했고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2019년 9월 언론들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의 사모펀드 및 부동산 투기 의혹을 집중 제기했고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2020년 9월 언론들은 윤미향 의원의 시민단체 기부금 착복 의혹을 집중 제기했고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것도 있고 1심 판결만 끝난 것도 있지만 당시 언론이 제기했던 주요 혐의들은 현재의 사법부조차 유죄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이상 일련의 사건은 이 나라 언론과 검찰이 민주정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부패 특권이 횡행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집요하게 움직여왔는지를 알려줍니다. 지금 과장과 억지로 점철되었던 과거의 보도에 대해 반성하고 사과하는 언론인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혐의 대부분이 무죄인데도 어쨌든 유죄라며 오히려 기세등등합니다. 그러면서도 상속세나 증여세까지 피할 수 있게 해준 지능적 뇌물 수법을 무죄로 판결한 행위는 비판하지 않습니다. 대장동 50억 클럽과 관련한 의혹들을 집중 취재하는 언론도 수사하지 않는 검찰을 비판하는 언론도 없습니다. 아마도 부패 특권이 횡행하는 세상이라야 자기들이 살기 좋다고 믿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무래도 주류 언론의 자정 또는 각성을 촉구할 시점은 이미 한참 지난 듯합니다. 검찰과 언론이 뒤집어 씌운 공직상 비밀을 이용한 투기꾼이라는 누명을 벗는 데 4년이 걸린 손혜원 전 의원.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와 언론의 검찰 대변인 노릇으로 현지 국회의원마저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파렴치한 악마가 되었던 윤미향 의원. 이재명 대표는 검찰과 가짜뉴스에 똑같이 당한 자신도 윤 의원을 의심할 정도였다며 윤 의원에게 미안하고 잘못했다며 사과의 글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정작 반성하고 사과해야 할 검찰과 언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검찰과 그에 기생하는 언론은 이미 국민의 눈치 따위는 보지 않은 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들 기득권 집단 공동의 이익에 따라서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김어준 겸손은 힘들다에 출연해 인터뷰를 한 조민 씨에 대한 보수 언론의 트집 잡기와 인신 비난은 그 비열함과 유치함을 도통 표현조차 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조국 가족에 대한 광기에 가까운 집착으로 보입니다.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도리마저 잊은 듯합니다. 선진국 진입을 목전에 두었던 아니면 선진국에 막 진입했던 대한민국이 무능하고 무지한 정치 지도자 한 명으로 인해 엄청난 국력을 낭비하는 것도 억울한데 언론마저 제 본분을 잊고 권력에 기생하여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이재명을, 조국을, 윤미향을 악마로 만들어냈습니다. 도대체 그들이 그래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정치비행이었습니다.